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아시아 축구계의 영웅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토트넘에서의 10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됐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에서 자신의 축구 인생의 2막을 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현재 LAFC는 월드클래스 선수이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구단과 팬들 모두 기대감에 흥분을 하고 있고,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LAFC의 팀 전력을 크게 상승시켜서 LAFC가 우승권 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극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LAFC의 경우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서부 컨퍼런스에서 10승 6무 6패를 기록, 총 15개 팀 중 6위를 기록하면서 파이널 스테이지 진출이 굉장히 유력해진 꽤나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으로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LAFC로 이적 시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에도 도전하는, 타이틀에 대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가져올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일단 미국 땅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동부리그와 서부리그로 나뉘게 되고, 손흥민 선수의 LAFC는 미국 서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부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이저리그 사커는 시즌 막바지에 양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낸 팀들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켜서 동부리그 서부리그 통합 미국 최고의 팀을 가려내게 되는데요. 현재 LAFC는 2경기 덜 치르고 리그 6위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 만큼 막바지에 펼쳐지는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3경기를 덜 치르고 1위 샌디에고와의 승점 차이가 10점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리그 우승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현실적인 목표는 서부 컨퍼런스 리그 우승, 북중미 챔피언스컵 진출,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미국 전체 챔피언에 도전하는 것이 될 텐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메이저리그 사커 이적은 사실 워낙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변방 리그이자 스타들의 말년 리그로 인식이 잡혀있기도 한 리그로의 이적인 만큼,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거의 놀러 갔다거나 편안한 말년을 보내러 갔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LAFC도 굉장히 시즌의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는 팀의 마케팅적인 그런 부분 외에도 팀 전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마케팅적인 부분 말고도 팀 전력적인 부분에서 팀을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소식을 보도해 왔는데요. 손흥민은 LAFC에 정말 잘 어울릴 수도 있지만, 스티브 체룬들로 감독은 자신의 전술 스타일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손흥민이 토트넘 하스퍼의 릴리 화이트 유니폼이 아닌 다른 색깔의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보는 건 왠지 어색할 것이다. 물론 손흥민은 2개의 다른 클럽에서 7년간 활약한 뒤 23세의 나이에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한 한국 선수다. 하지만 토트넘이라는 롤러코스터 같은 팀을 이토록 상징하는 선수는 그밖에 없었다. 그는 2015년에 토트넘 하스퍼에 합류해 해리 케인과 환상의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안타깝게도 이 둘은 단 한 개의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팀을 떠나는 동안 손흥민은 남았다. 해리 케인, 위고 유리스, 토비 알더러베이럴트, 얀 베르통원, 델리 알리를 모두 내보내고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그는 10년 동안 무려 7명의 감독 아래서 뛰었고 북런던 클럽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몇 달 전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분명히 이제 손흥민은 이곳에서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세월을 품고 대대로 팀에 기여하며 그저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운명 말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입의 문턱에 서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LAFC는 그의 영입을 위해 2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그가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야만 한다면 이적지로서 LA는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는 살기 좋은 도시이며 구단의 문화와 구단주들의 지출 의도가 높기 때문에 손흥민은 향후 18개월 동안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LAFC는 분명히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팀이며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이적이 반드시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손흥민은 탁월한 축구 선수이며 거의 모든 리그, 모든 수준의 팀에 즉각적인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된다면 LAFC는 구단 역사상 최고 금액에 영입이 될 이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술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과대평가된 고액 선수 손흥민이 아니라 진정한 MVP 후보 손흥민을 데려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스타일에 어울릴 수 있을까? 먼저 스티븐 체르들로 감독과 LAFC가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추구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리비에 지루는 유럽에서 영입한 LAFC의 마지막 빅딜이었지만, 블랙앤골드라는 별명을 가진 이 팀과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지 않았다. 감독은 지루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끝내 감을 잡지 못했다. 처음에는 지루의 노쇠한 다리를 고려해 경기 템포를 늦춰보려고 했지만, 올리비에 지루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반복했다. 결국 감독은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젊고 빠른 선수들이 가진 속도와 에너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러나 올리비에 지루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FC는 위기를 수습했고 솔직히 말해 어느 정도 체면을 지킨 데에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제 LAFC는 훨씬 더 위협적인 선수를 가질 수도 있다. 두 선수를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올리비에 지루는 철저한 넘버 9이고 손흥민은 빠른 윙어로 왼쪽에서 출발해 오른발로 안쪽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는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고 투톱의 일원으로 중앙에서 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는 그동안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90분 내내 뛰며 역습을 노리는 팀들에서 활약해왔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혼란스럽고 전환이 잦은 리그다. 그리고 LAFC는 그러한 혼돈 속에서도 빛나는 팀이다. 세부적인 전술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손흥민은 체룬둘로 감독의 시스템에 단지 잘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아주 익숙한 선수라는 점이다. 손흥민의 전술적인 유연성, 손흥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전술적인 유연성이다. 그에게 공격 라인 어디서든 뛰어달라고 하면 그는 그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해낸다. 토트넘 하스퍼 시절 그는 좌우 윙은 물론 중앙에서도 활약했다.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팀이 정말 좋은 흐름을 타던 시절 손흥민은 좌우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다양한 각도에서 뒷공간 침투를 시도했다. 그때 해리 케인은 뒤로 빠져 볼을 공급했고 델리 알리는 가벼운 토마스 밀러 스타일의 라움 도이터, 즉 공간 침투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다. 손흥민의 득점 장면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골들이 있다. 중거리 슛, 놀라운 드리블 돌파, 섬세한 터치와 아크로바틱한 가위차기까지 그는 양발 모드를 활용해 모든 유형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다. 하지만 이제는 몇 가지 확실한 특징이 생겼다. 다양한 감독 밑에서 나이를 먹으며 손흥민은 점점 더 효율적인 선수로 변모했다. 요즘 그는 상대 수비 마지막 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오른발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을 자주 맡는다. 물론 여전히 왼발로 바깥 측면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의 가장 날카로운 모습은 모하메드 살라 혹은 티에리 앙리를 연상시키는 스타일이다. 급할 때는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지만 지금의 LAFC가 필요로 하는 터치라인에부터 플레이하는 정통 측면 윙어는 아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워낙 기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LAFC에게는 특출난 선수지만 팀 전술과 스타일에도 잘 맞을 것이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팀의 에이스인 드니 부앙가 선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데니스 부앙가 선수는 AS 생테티엔 시절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리그 10골, 리그 7골, 리그 9골 등을 기록하며 리그앙 내에서도 꽤나 선전을 했던 선수고 LAFC로 이적한 뒤에는 2023 시즌 모든 대회 통산 48경기 출전 38골, 2024 시즌에도 48경기에서 28골을 기록, 이번 2025 시즌에도 33경기에서 19골을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미국 무대를 씹어먹고 있는 선수인 만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보다는 당연히 커리어가 부족한 수준의 선수인 건 맞지만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송케 듀오 같은 메이저리그 사커를 씹어먹을 듀오를 형성할 수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안가 선수는 욕심도 많은 선수이고 어시스트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선수인데다 결정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주 포지션인 레프트 윙 자리에서도 뛰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의 조합만 잘 맞춘다면 LAFC는 정말 미국 리그를 폭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는 어떤 활약과 커리어를 쌓게 될지 앞으로의 손흥민 선수의 축구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